장사하자. 유산균, 장사하자면 다일까요?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11월 12일 첫 노래로 임창정의 너를 너로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네 얼굴 그날 닮았어. 오늘 11월 12일 첫 노래로 임창정의 너를 너로써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대망의 지금 수능이 지금 한창입니다. 네, 지금 몇 시지? 지금이 12시 지금 1시 반이니까 지금 영어 하겠네요. 영어 어디냐? 맞네. 영어 하고 있겠네. 지금 영어 시간이니까 이제 영어 하고 이제 사회랑 이제 과학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끝나네요. 네. 벌써 수능이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네. 지금 그때 사실 솔직히 그때 그 느낌이 잠깐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럴 거예요. 네. 네. 수험생 파이팅. 네. 아까 방금 전에 또 시민 DJ도 강 DJ님께서 하는 정호의 카페, 정호의 음악 카페, 그거 하셨는데, 제가 그거 할 때 초반에 제가 없었어요. 그 후반에 거의 막판에 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고개 편의 시설에 시계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아까 단 거예요. 제가 달았습니다. 기뻐.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네, 우수다, 그리고 오늘 추천 메뉴, 그리고 잠시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는데 음악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타이티의 스킵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들어가기 전에 타이티의 스킵 듣고 왔는데 제가 지금 잠깐 갑자기 긴급하게 뭐 택배가 왔다 그래가지고 빨리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쿠르브의 사랑 노래 같은 이별 노래까지 두 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힘드네 오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수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수학 능력 시험이 한창입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지났죠? 지금 영어 시험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긴장되고. 오늘 우수다에서는 수능에 관한 잡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앞서 고3 수험생들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3 파이팅. 네. 10여 년 동안 이제 공부를 단 하루에 평가를 받는 바로 오늘이 수능 날인데, 솔직히 조금 억울할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억울했거든요. 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공부를 했는데 단 하루에 뭔가 우정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좀 억울한 마음으로 수능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능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제도가 그런 거를. 네. 이와 수능이랑 비슷한 시험이 옛날에도 있었죠. 조선시대 때 바로 과거 시험. 네. 뭐 과거 시험이랑 지금 수능 시험이랑 뭐 비교를 어떻게 하겠냐 이러겠지만 그나마 조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하지만 과거 시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경쟁률이 좀 셌습니다. 왜냐면은 그 몇 명 안 뽑는 거니까 그 몇 명 안 뽑는데 이제 막 전국에서 다 몰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경쟁률이 좀 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시험을 이제 과거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급제를 해요. 그런데도 정식 관원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성균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선발이 돼가지고 정식 관료로 이게 임명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일단 과거 시험에는 문관, 무관, 실험, 기술관 시험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시험도 까다롭거니와 일단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셌죠. 네, 왜냐면 그때 당시 계급이 존재한 시기였기 때문에 뭐 양반이라든지 양인, 보통 사람들, 뭐 이게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험을 다양한 형태로 만해봤기 때문에 다행인 건데 3년마다 보는 정기 시험이 이제 식년시를 비롯해서 뭐 경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임금이 어디를 뭐 행차할 때나 뭐 그럴 때 가끔 시험을 또 봐요. 과거 시험을. 네, 그래가지고 좀 시험들이 많이 그때그때 보는 그런 특별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네. 과거 시험과 수능 시험을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자신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걸 생각한다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제가 수능을 봤던 그 학교는 조금 멀리 있었어요. 네. 희한하게 굉장히 멀리 보내더라고요, 저를. 네, 저를 굉장히 싫어했는지 좀 먼데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 앞에 그나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을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갑니다. 네, 20분 정도 갔다가 버스에서 내려요. 그 다른 버스를 갈아타서 40분을 더 가야지 그 학교가 보입니다. 네, 거기서 한 5분 더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학교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험 수능 날 8시인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6시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네, 조금 뭐 혹시 뭐 차가 막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한 2시간 정도 일찍 갔는데 거의 도착하니까 비슷비슷했어요, 시간이. 네, 7시 40분인가 50분인가 그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보기 전부터 약간 짜증이 났었어요. 네, 왜 이게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나마 좀 가까운데 배정돼서 아무리 멀어도 한 30분 거리 그 정도 있는데 저는 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약간 짜증난 상태에서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수능 때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요. 그때 이제 그 수능을 보는 날에는 이제 점심을 밖에 나가서 못 먹습니다. 아예 그냥 그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실에만 있어야 됩니다. 네. 가끔 뭐 화장실 갈 때 정도 그때만 좀 나갈 수 있고 밥 먹을 때는 이럴 때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심을 어머니께서 싸주셔서 가져갔었는데 사실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일단 뭐 밥은 먹었겠죠. 밥이랑 뭐 국이랑 이런 거 먹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맛있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뭘 먹었다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뭔가 되게 맛있고 뭔가 따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렴풋이. 네. 그리고 막 떨지 말라고 저희 누나 친구들이 그 초콜릿을 이렇게 줬어요. 이 초콜릿 먹으면 뭐 좀 뭐 이렇게 긴장을 좀 뭐 완화해가지고 뭐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다. 뭐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막 줬는데 사실 그거 안 먹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먹었어요. 네, 왜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 초콜릿을 받은지 까먹은 거예요. 가방에다 초콜릿을 넣어놓고 제가 있는지 까먹어가지고 수능이 끝나고 집에 오던 그 버스 안에서 제가 그걸 뜯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숨이 너무 차가지고 네, 너무 힘드네요. 네. 빨간 의자의 눈물 벙어리 그리고 유나의 널 생각해 듣고 우수다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빨간 의자의 눈물 벙어리 그리고 유나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수능에 대해서 잡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수능을 봤었을 때 수능이 끝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었어요. 근데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한 몇 분 안 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랑 저랑 약간 사이가 약간 멀어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주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되게 많이 서운한 게 많았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고3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좀 뭐 이게 괜히 그 짜증나고 그럴 때잖아요. 이게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여 그 약간 사이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여자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저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능 끝나고 전화했는데 그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끊어가지고 네, 좀 미안하다고. 네. 그럴만하죠. 네. 그때 버스에서 집에 오는 그 1시간 동안 그 뭔가 굉장히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비어 있고 붕 뜬 기분이라고 할까? 네. 그 기분은 뭔가 다시 들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아마 지금 수능 보고 있는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집에 오면은, 네, 그냥 고생했다고 맛있는 밥 한 끼 이제 해주시면은 좋아할 겁니다. 네. 갑자기 막 그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네.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은 아직까지도 수능표 들고 가면 할인해주는 뭐 그런 거가 많잖아요.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각종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수험표 들고 핸드폰 가게에 가면은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뭐 10% 할인, 뭐 50% 할인 뭐 이런 걸로. 사실 저는 핸드폰에 대한 그런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네, 별로 없어가지고 심지어 핸드폰은 뭐 기계적인 뭐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뭐 그런 뭔가 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사실 저는 핸드폰을 평생 안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머니한테도 이제 전화를 뭐 어디 늦게 가거나 뭐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겨우 그냥 되게 안 좋은 거 그냥 전화만 가능한 거의 그런 핸드폰을 이제 거의 공짜폰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이제 샀었는데 당시에 뭐 고장 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저는 수험표를 들고 이제 핸드폰 가게를 기웃거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제 수능 끝나고 수험표 들고 이렇게 막 뭐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옷가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좀 더 싸게 산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수험표를 가지고 그렇게 할인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거는 그때 순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부럽기도 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부러워요. 그런 걸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기온이 안 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수능 시험을 잘 본다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간다는 개념도 역시 애매모호합니다. 흔히 인서울이라고 하는 뭐 서울 내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서울대 뭐 이런 대학교 있죠. 뭐 이런 걸 가야지 좋은 대학을 간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대학에 가야지 남들이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들도 가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가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숫자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적잖아요. 네. 지금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이 63만 명인가? 64만 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는 정원은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네. 많아야 몇백 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들어가려면은 뭐 한 20명? 뭐 이게 30명? 많아야 뭐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네. 약간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못 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는 사람들이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신을 비하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능이나 대학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물음의 답을 잘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들 같은 그런 많은 질문에 얼마나 답을 잘 내리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이 아닌가, 더 중요한 수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수능 보신 수험생들 모두 고생하셨고,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미리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집에 가서 그냥 푹 잠을 자도 좋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뭐 노래방 가가지고 뭐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밥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옷 구경하고 뭐 돌아다니는 것도 오늘 하루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늘 편하게 그냥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리고 이승철의 마지막 나의 모습 듣고 오늘의 추천 메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으면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리고 이승철의 마지막 나의 모습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오늘의 추천 메뉴입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바로 오늘은 굴국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갑자기 또 굴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굴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굴국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준비물을 보면은 당연히 굴국 만드는 굴이 필요하겠죠. 네, 굴, 그리고 이제 무, 대파, 멸치, 건고추랑 마늘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본인에 맞게 재료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냄비에 멸치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네, 물론 물을 넣어야겠죠. 네, 물을 넣고 이제 멸치를 넣은 다음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무와 대파를 썰어서 준비해 주는데, 무는 껍질을 제거하고 한 0.5cm 정도 두께로 채를 썰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이렇게 쫙 준비를 해 놓습니다. 육수에 무, 건고추, 마늘을 넣고 다시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주고, 이제 주인공인 굴을 가지고 와서 소금물에 넣고 살살 흔들어주면서 씻습니다. 그리고 체에 맞춰서 흐르는 물에 헹궈낸 다음에 물기를 쫙 빼주고, 이때 잘 안 찢기면은 이게 비린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기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 익을 때쯤 건고추를 건져내고 드디어 굴, 대파, 간장을 넣고 이제 끓여주게 되는데, 이 무가 익을 때쯤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네, 젓가락 같은 걸로 찔러보면 됩니다. 네, 이게 푹 들어가면 그냥 익은 거고, 이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면 안 익은 겁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되는데, 뭐 소금이 아니라 뭐 그 기호에 맞게 뭐 간장으로 해도 되나 이게? 뭐 간장이라든지 뭐 소금 같은 걸로 그 자신에 맞는 걸로 이제 간을 좀 맞춰가지고 좀 더 끓인 다음에 먹으면 딱 되는데, 시원한 굴국이면 정신까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굴국 맛있겠다. 네, 저희 그 외가 쪽이 저쪽 그 전라도 고흥이라 가지고 굴국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 뭐지 어디 거의 근데 거의 요리 중에 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밥에도 이제 굴 넣고 굴밥 해 먹고, 그 떡국에도 뭐 여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떡국에 굴 넣어서 먹습니다. 네, 저희 집만 그러나요? 네, 그래가지고 또 굴이 또 그 굉장히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 남자건 여자건 다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굴국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수능 끝나면은 이따가 저녁에 굴국 하나 끓여 먹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깐 이게 약간 보슬보슬비 같은 그런 느낌의 비가 내렸었는데, 전 맨 처음에 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벌써 왔나 했는데, 눈이 아니라 그냥 그 비가 너무 적게 오니까 이게 날라다니는 거더만요. 네, 눈이 내리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울산에 눈이 좀 많이 오나? 모르겠네요. 이거 울산에 살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제 아는 형님이 이제 여기 울산에 사시는데,
그 형님 말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온다 그러던데. 네, 하여튼 오늘 네, 뭐 이런저런 뭐 우수다도 하고 뭐 국궁 얘기도 하다 보니까 1부가 끝날 시간 됐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시간이면은 이게 수학 아니 영어가 끝날 시간이 되네. 네, 이제 거의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수능 영어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탐구, 이제 사회나 뭐 과학 직업 탐구, 네, 그거 할 시간 됐네요. 제2 외국어 시험을 안 하는 학생들은 이거 끝나면은 바로 집에 갑니다. 네, 바로 집에 갔나? 네, 사실 저는 제2 외국어를 해가지고 좀 늦게 갔거든요. 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일찍 갔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러면 역시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 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그리고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그리고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노래 교실 노래를 듣고 왔죠.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그리고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그리고 마지막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우정호의 수다, 네, 우수다 도 하고, 이제 오늘 추천 메뉴 굴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네, 우리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을 좀 소개해드리는 뭐 그런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물과 석회암이 오랜 시간 빚어낸 화려한 지하궁전 고수동굴로 갑니다. 네, 이 고수동굴은 일단 1973년 충청북도 단양군 고수리 고수동굴에서 동양 최초로 동굴 벽화가 발견된 곳이 바로 이 고수동굴입니다. 네, 여름이 다가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산이나 계곡, 바닷가로 향하는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피서지로 각종 우리나라에 동굴들 많잖아요. 네, 그런 천연 동굴을 향해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천연 동굴은 내부 온도가 바깥 온도보다 20도 이상 낮은 섭씨 14도에서 16도 정도를 항상 유지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무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네, 또한 깊고 좁은 길을 오르고 내릴 때 그 뭐라고 해야 돼, 긴장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연 동굴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볼 만한 천연 동굴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석회암 동물이 많이 있는 그 충청북도 단양군의 이 고수동굴입니다. 네. 우리나라 동굴은 강원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주도와 충청북도에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 네. 동굴 관련 학회에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동굴 수는 한 8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방 동굴은 거의 대부분 다 단양군에 기충돼 있고, 고수동굴, 뭐 천동굴, 온달동굴, 뭐 노동동굴 같은 각종 동굴들이 이 단양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 동굴 중에 가장 으뜸은 역시 국내 최고의 석회암 동물이라고 불리는 고수동굴이죠. 네, 단양 고수동굴은 남한강 상류 충주호반의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에 있는데, 1973년 10월 한국 동굴학회의 고수동굴 종합 학술조사와 1975년 11월 한국 동굴 보존학회 조사 보고에 의하면은 1976년 9월 21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수동굴은 소백산 줄기의 하나인 고수봉 자락 해발 160m 지점에 형성됐는데, 주굴 길이가 600m, 지굴 길이가 700m, 총 연장 5,400m에 수직 높이가 50m. 어마어마하죠. 가장 높은 곳은 한 70여 미터 정도에 이르고 한 1,700m 정도가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이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단양 고수동굴은 누가 발견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수동굴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6.25 전쟁 때 있죠. 그때도 피난처로도 이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동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3년 10월 한국 동굴학회 조사단에 의해서인데, 조사 당시에 동굴 입구 부근에서 마제석기와 타제석기가 출토돼서 선사시대 주거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그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 유신학원에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76년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야, 무슨 뭔 학교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고수동굴을 이렇게 개발까지 했대? 돈이 많은 학교인가 보네. 네. 개발되기 이전에는 지금 공개된 구간 중에 일명 도담삼봉, 독수리바위까지만 사람들이 출입했다고 하는데, 현재 입구로 사용되는 곳은 자연적인 통로이고 출구는 1983년 3월에 인공적으로 뚫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고수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인데, 고수동굴이란 명칭은 고술이란 지명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설화에는 임진왜란 때 한양에서 충북 지역을 피난온 밀양박씨 형제가 있었는데, 아우는 청주에 정착했고 형은 안식처를 찾아서 계속 산간벽지를 배회하던 중에 경치가 아름다워서 이곳 고수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형이 이곳에 머문 또 다른 이유도 전해지는데, 타고 가던 말에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이게 가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머물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키가 큰 풀이 우거진 이곳에 정착해 살았다고 해서 키 큰 풀 고자와 넘불 숫자를 사용해서 고수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고자가 옛 고자로 바뀌고 불리면서 현재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고수동굴은 이런 연유로 고습굴, 고수굴 등 여러 이름을 불렸지만 현재는 고수동굴이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쥐가 또 많이 살아요, 여기에. 네, 박쥐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박쥐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멸종이 거의 된 것 같이 지금 알려져 있는 황금박쥐. 그 황금박쥐가 고수동굴에서 발견됐었다고 했던 기사를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황금박쥐 보고 싶네요. 네. 황금박쥐가 정말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네, 뭔가 오묘한 그런 느낌이 나요. 네. 고수동굴에 황금박쥐가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갑자기 별 이상한 얘기까지 하네. 네. 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수의 남자 사람, 그리고 박원의 우리 둘이 듣고 이 고수동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강백수의 남자사람, 그리고 박원의 우리 둘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고수동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지? 네. 동굴은 일단 땅 밑으로 난 길, 지구에서 가장 발굴이 더딘 곳인데, 한여름 내리쬐는 태양도 짜증스러운 습기도 고수동굴에서는 반갑기만 합니다. 고수동굴 입구에 서면은 한기가 느껴지게 되는데, 동굴 내부로 들어가서면은 동굴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바위가 하층 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웅장한 폭포를 이루는 종유석, 그리고 선녀탕이라 불리는 물웅덩이, 그리고 7m 길이의 고드름처럼 생긴 종유석, 땅에서 돌출돼 올라온 석순, 그리고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 기둥을 이룬 석주 등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오묘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또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다리, 굽어진 암석,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암석, 동굴 산호, 동굴 진주 등 희귀한 암석들도 많아서 되게 신기하다고 합니다. 상층부의 대강당에는 길이 10m에 달하는 대종유석이 비단폭처럼 줄을 지어 내리뻗고, 동굴 안에서는 인공적으로 담아진 것처럼 정교한 많은 기암괴석들이 늘어서 있어서 웅장한 지하궁전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나중에 새로 발견돼 개발 공개되고 있는 신동지구에는 종유석과 석순의 무리가 밀림의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조사대가 발견한 이 신동은 주굴보다 7m 높은 곳에 열린 입구에서 180m의 길이를 가지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높이 13m의 유석인 종유벽을 비롯해서 수많은 석순, 아름다운 석회단구 및 거대한 종유폭포 등이 발굴돼서 또 하나의 이색적인 지하전당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굴 내부엔 물이 흐르고 맺히고 떨어져 내리면서 숱한 유석과 석순들이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데 고수 동굴의 경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인 미국 버지니아주의 루레이 동굴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동굴이라고 합니다. 국내 그 자연 동굴은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바닷가에서 풍파에 씻기고 파여서 형성된 해식 동굴,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용암 동굴, 그리고 석회암 지층에서 물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석회암 동굴인데 이 석회암 동굴은 수많은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 바로 이 단양 고수 동굴이 이 석회암 동굴에 속하는 거죠. 현재 석회암 동굴 중에 일반에 공개된 곳은 10여 개인데 훼손을 우려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강원도 삼척의 관음굴을 제외하면 최고는 단양이 그 고수동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게 됩니다. 고수동굴은 5억 4천만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연륜을 지닌 석회암 지대에 15만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해요. 고수동굴의 진가는 덜 훼손된 동굴 내부의 화려한 경우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지역의 이름난 동굴들이 개발 과정에서 또는 방문객에 의해서 상당 부분 파괴됐던 거에 반면 고수동굴은 본디 경관이 눈부신 데다가 훼손이 적어서 태고의 신비를 아주 대부분 간직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고수동굴 내에는 종류관,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휴석, 커튼과 베이컨 시트, 동굴 진주, 석화, 곡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전 구간에 걸쳐서 발달하게 되는데 동굴 생성물의 발달 밀도가 가장 높은 동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동굴 내에 최하 부층의 통로 형태와 그 벽면과 천장의 용식 또는 침식 지형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 게다가 고수동굴의 미공개 구간은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굴 속에는 이제 풍부한 동굴 생물도 살고 있는데 동굴 안을 흐르는 동굴류는 생물 서식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화석곤충으로 알려진 고수, 귀뚜라미 부치를 비롯해서 엽새우, 똑똑이, 노래기, 진드기, 딱정벌레 등의 각종 그 동굴 곤충 및 박쥐들이 이 동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면 되게 신기하게 생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벌레? 그리고 이제 동물이라고 하면 약간 그러네. 박쥐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게 보다가 갑자기 박쥐들이 막 날아다닐 수도 있대요. 네. 고수동굴은 고생대 석회암층에서 만들어진 석회동굴인데 조선루층군에 속하는 석회암 중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근에는 평안루층군, 한반도 분포하는 그 고생대 서탄기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초기에 걸쳐 형성된 지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쇠설성 퇴적암이 분출됐다고 합니다. 네. 지질 계통은 고생대 오도비스기에 퇴적된 막동 석회암이 남북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데 그냥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합니다. 네, 한 15만 년 이렇게 10만 년 전 15만 년 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시기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질의 그런 이름이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다 이렇게 퇴적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이 고수동굴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고수동굴과 가장 관계 깊은 기질 구조는 이제 고수리 단층인데 동굴 부락에 있는 안고수 마을에서 설미기골과 평행하게 발달된 단층으로 서쪽으로 50도 내외 경사를 지닌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이렇다라는 걸 알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수동굴은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용수골에서 동굴 입구까지 이르는 통로고 물 침식 등 많은 침식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층은 배학당과 신동으로 부르고 있는 곳인데 3층은 상만물상으로 불리는 공동,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굴입니다. 2층과 3층은 공동지역으로 종유석과 종유폭포 등의 경관이 화려하게 발달돼 있어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쭉쭉 이야기했는데 또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디홀릭의 머피와 셀리 그리고 김조한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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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디홀릭의 머피와 셀리 그리고 김조한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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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순우에 대해서 잡담을 한번 나눠봤고, 그리고 오늘의 추천 메뉴 오늘 굴국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는데, 네.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네, 고수동굴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부, 2부 이렇게 순서가 다 끝났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네. 수능. 네. 제발 좀 오늘 수능 끝난 친구들이 오늘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대학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대학교 무슨 뭐 강연 뭐 이런 거 한다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거 가거나, 아니면은 뭐 또 무슨 뭐 이쯤 또 자격증 따야 된다고 뭐 무슨 뭐 공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며칠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이번 년이라도 그냥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공부에 너무 모든 게 쏟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가고 좀 놀았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능 잘 받기를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역시 시민 DJ 강 DJ님이 오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